늦은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아파트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지은은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우려준 우롱차를 홀짝이며 이 평화로운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이 낯설고 고마웠다. 찻잔 속 차가 식지 않도록 수시로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지은이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미리 준비해두는 작은 배려들. 그런 것들이 지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어머니,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지은이 찻잔을 조심스럽게 받침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를 보면 제가 잃어버렸던 친정, 엄마를 떠올리게 돼요. 사실 저에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어머니 곁에 있으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어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어요. 시어머니 최수자는 지은의 솔직한 고백에 깊이 감동받은 듯 했다. 그녀는 지은의 머리를 마치 어린 딸을 어르듯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수자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워졌다. 세상에, 우리 예쁜 딸. 너도 내게는 그런 존재란다. 정말이야. 민준이를 낳았을 때보다 널 처음 만났을 때가 더 행복했는걸. 하늘이 내게 준 선물 같았어. 지은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생후 6개월의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고 고아원에서 성장한 자신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모성애는 꿈에서나 바랄 수 있는 선물이었다. 20살이 넘어서야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사랑이었다. 바로 그때 테이블 한쪽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던 낡은 앨범이 지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갈색 가죽 표지가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발해 있었고 모서리 부분의 금박 장식은 반쯤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특유의 문양과 크기가 지은에게는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어머,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는 앨범을 가리키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이 앨범, 저랑 정말 똑같은 거예요. 고아원에서 받은 저희 엄마 유품 중에 똑같은 앨범이 있거든요. 표지 문양이며 크기며 정말 똑같아요. 신기하네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방금까지 따뜻했던 미소가 굳어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수자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으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말이야. 예전에 버리려고 했는데 그냥 뒀지. 워낙 오래된 거라서. 그런 앨범들이 그 시절엔 흔했잖니. 지은은 시어머니의 간단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우연의 일치려니 하며 다시 차를 마셨다. 평범한 오후의 대화였고 평범한 발견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다. 그 낡은 앨범 속 사진들이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 앞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시어머니의 과거 속에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은은 그 낡은 앨범을 잊을 수 없었다. 엄마의 유품과 똑같은 앨범이 시어머니 집에 있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저 우연이겠지 하며 자신을 달랬지만 가슴 한구석의 의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화요일 오후 병원 검진을 받으러 나간 시어머니. 지은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평소라면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따라 다락방 쪽으로 자꾸만 시선이 향했다. 그냥 한 번만 보자. 정말 똑같은 건지 확인만 하고 말자. 지은은 마음속으로 되뇌며 조심스럽게 다락방 계단을 올라갔다. 오래된 나무 계단이 발걸음마다 삐걱거렸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다락방 문을 열자 햇빛 한 줄기가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어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구석진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쌓인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낡은 옷가지들, 먼지가 앉은 액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갈색 가죽 앨범.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다. 마치 금기를 어기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이미 손은 앨범 쪽으로 뻗어져 있었다. 앨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흑백 사진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세 번째 페이지에서 지은의 손길이 멈췄다. 엄마. 작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다락방에 울려 퍼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함께 다정하게 어깨를 나란히 한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의 얼굴은 지은이가 고아원에서 받은 엄마의 유일한 사진과 완전히 일치했다. 같은 미소, 같은 눈동자, 같은 얼굴 윤곽.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덜덜 떨려 사진이 흔들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엄마와 시어머니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지은의 떨리는 손가락이 사진 한 귀퉁이에서 멈춘 것이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지은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엄마의 마지막 유품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이게 무슨... 지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고아원 원장님이 전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 어머니가 사고 당시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야. 마지막 유품이니 소중히 간직하렴. 그런데 그 목걸이가 20년 전 사진 속 시어머니의 목에 걸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날, 그 목걸이는 어떻게 엄마에게 있었던 것일까? 지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았다. 엄마와 시어머니의 관계, 그 목걸이의 진짜 주인,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문득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이다. 지은아, 집에 있니? 친숙한 목소리가 계단 아래서 울려 퍼졌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그 목소리가 오늘은 왜인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황급히 앨범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다락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 사진과 목걸이로 가득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웃어 보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엄마와 시어머니는 정말 어떤 사이였을까? 그리고 그 목걸이는... 따뜻했던 다락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느껴지던 그 순간부터
지은의 평온한 일상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지은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사진 속 엄마와 시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목걸이의 수수께끼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봤을 테지만 왜인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보였던 그 순간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지은은 스스로 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금요일 오후 그녀는 시립 도서관으로 향했다. 20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그 사고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다. 고아원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단순한 교통사고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도서관 컴퓨터실은 평일 오후라 그런지 한산했다. 지은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검색창에 20년 전 교통사고, 김미영 교통사고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다. 김미영은 지은이 알고 있는 엄마의 이름이었다. 몇 개의 기사가 화면에 떠올랐다. 대부분은 단순한 사고 보도였지만 그중 하나의 제목이 지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0년 전 심야 교통사고, 유일한 목격자 현장 이탈. 진실은?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현장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다. 기사를 클릭하자 더 자세한 내용이 나타났다. 1999년 7월 15일 밤 11시경 시내 중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미영 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 최수자 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최수자, 시어머니의 본명이었다. 그녀가 엄마의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유일한 목격자로서. 기사를 더 찾아보니 후속 보도도 있었다. 경찰이 목격자 최수자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왜 그때 시어머니는 도망쳤을까?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단순히 사고를 목격한 것이라면 왜 경찰서에 가지 않았을까?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발견이었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더 검색해 보다가 오래된 지역 신문 기사를 찾아냈다. 친구 사이의 비극, 남편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부른 참사인가? 기사는 짧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미영과 최수자가 절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사고 직전 두 사람 사이에 남자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익명의 증언이 실려 있었다. 또한 김미영이 최수자의 남편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었다. 엄마가 시아버지와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서관의 정막 속에서도 그 말은 너무나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친구였다는 것, 목걸이가 원래 시어머니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고 당일 밤 시어머니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 지은은 더 이상 검색을 계속할 수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그녀가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와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해준 시어머니 사이에 이런 비극적인 과거가 있었다니. 그럼
시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이유는 지은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도서관을 나서며 지은은 결심했다. 이제는 직접 물어봐야 할 때가 왔다.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진실이 고통스러워도 알아야만 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도서관에서 돌아온 지은은 며칠째 밤잠을 설쳤다. 알게 된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친구였다는 것, 시아버지와의 불륜 의혹,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도망친 시어머니.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일이었다. 평소처럼 웃으며 밥을 차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 모든 사랑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의 표현이었을까? 월요일 저녁 지은은 시어머니 집을 찾았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지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여전히 따뜻해 보였다. 어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과거에 김미영이라는 분을 아신 적 있으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평정을 되찾으며 돌아섰다. 김미영? 흔한 이름이잖니. 누구를 말하는 거야? 제 친어머니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니? 도서관에서 옛날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어머니가 그때 현장에 계셨다고 나와 있더군요. 오랜 침묵이 흘렀다. 부엌의 시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맞아.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 그때 그 사고 현장에 있었어. 지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 컸다. 왜 경찰서에는 가지 않으셨어요? 왜 도망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갈 수 없었어.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미영이는 내 엄마는 내 친구였어. 아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친구였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내 엄마가 내 남편과 사랑에 빠졌거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모른 척했지.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지은은 시어머니의 고백에 말문이 막혔다. 엄마가 정말로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였다니. 그날 밤 미영이가 나를 만나자고 했어.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더 이상 이럴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시내 카페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나는 화가 났어. 20년 넘게 쌓인 배신감과 질투, 모든 것이 폭발했지.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친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소리쳤어.
그래서 엄마가 미영이는 울면서 사과했어. 정말 미안하다고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어. 그래서 목걸이를 뺏었지. 내가 선물했던 그 목걸이를. 지은은 그제야 목걸이의 진실을 알았다.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선물했던 우정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미영이가 나한테서 목걸이를 되찾으려고 했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미영이가 차도로 뛰어들었어. 그때 마침 차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 친구를 구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쳤단다. 지은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고백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슬픈 이야기였다.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지은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평범했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엄마를 닮았다는 자신의 얼굴이 원망스러웠고 시어머니에게서 온 안부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었다. 20년 동안 엄마의 죽음에 대해 품고 있던 막연한 그리움과 원망이 이제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받았던 시어머니의 사랑도 무시할 수 없었다. 목요일 저녁 남편 민준이 야근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받은 지은은 혼자 집에 앉아 엄마의 유품을 꺼내보았다. 고아원에서 받은 낡은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그 목걸이, 그리고 엄마가 썼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엄마의 일기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제까지는 너무 슬퍼서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이었다. 일기의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수자가 요즘 이상해.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 혹시 눈치챈 걸까? 오늘 수자와 싸웠다. 정말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사랑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잔인한 건가? 수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미안해, 내 친구야. 엄마의 마지막 일기는 사고 하루 전날 적힌 것이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덮었다. 엄마도 시어머니도 모두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다. 여보, 나왔어. 민준은 거실에 앉아 있는 지은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지은은 한동안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 씨, 만약에 말이야.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해쳤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는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법의 심판을 맡겨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용서해야 할까?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연히 법에 맡겨야지. 그게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 잘못을 덮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정이고 또 그래야 죽은 사람도 편히 쉴 수 있는 거 아닐까? 지은의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줬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야, 여보. 사랑과 용서는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인 문제거든. 개인의 감정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야. 민준의 논리적인 대답을 들으면서 지은은 자신이 얼마나 감정에 휩쓸려 있는지를 깨달았다. 동시에 현실의 무게감도 느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내리는 가랑비를 보며 20년 전 그날 밤을 상상해 보았다. 비슷한 밤이었을까? 엄마와 시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마지막 만남을 가졌을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다. 지은아, 어제는 놀라게 해서 미안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할 말이 있어. 지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점심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지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오늘 만남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다.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용서할 것인지.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엄마를 닮았다는 그 얼굴에서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엄마라면 뭐라고 하실까? 지은은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선택해야 할 일이었다. 점심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조용한 한식당이었다. 지은은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해 구석진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를 기다렸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바삐 걸어가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평범한 오후. 하지만 지은에게는 모든 것이 마지막처럼 느껴졌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평소보다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고 눈가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역력했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평소의 밝은 미소 대신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머니. 둘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메뉴를 보는 척하며 서로를 의식하는 시간이 흘렀다. 뭘 시킬까? 시어머니가 먼저 일상적인 말을 건넸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연스러움이 없었다. 아무거나요. 어머니가 골라주세요. 지은도 마찬가지로 어색하게 대답했다. 둘 다 음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형식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주문을 마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지은아,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어머니도 힘드셨죠. 지은의 말에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20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이었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데 내게 말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하면서도 무서워졌어. 무서우시다고요? 너를 잃을까 봐서. 내가 날 떠날까 봐서.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지은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 순간만큼은 엄마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사랑하는 연약한 노인으로 보였다. 어머니, 저에게 해주신 사랑은 진짜였나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나요? 지은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신의 모든 결정을 좌우할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어. 내가 민준이의 결혼 상대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거든. 미영이의 딸이라는 걸 직감했어.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널 만나고 나서는 달랐어. 정말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알게 되면서 죄책감을 넘어선 진짜 사랑이 생겼어. 그럼 지금까지 저를 속이신 거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 내가 내 친딸보다 더 소중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은도 울음을 참기 어려웠다.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 민준의 문자였다. 여보,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 있어. 일찍 들어갈게. 지은은 문자를 보며 어젯밤 남편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법에 맡겨야 한다. 잘못을 덮으면 안 된다는 남편의 단호한 말들. 지은아, 넌 어떻게 할 거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를 경찰에 신고할 거니? 지은은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엄마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은이 고개를 떨구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 비밀을 안고서 지옥 같았어. 매일 밤 미영이가 꿈에 나타났고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대부분이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난 후로는 너를 통해 미영이에게 속죄하는 기분이었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평범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테이블만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간을 주세요. 지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지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식당을 나서며 지은은 갈림길에 서 있음을 느꼈다.
오른쪽은 정의와 복수의 길, 왼쪽은 용서와 사랑의 길.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가 남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하루 종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에 잠겼다. 남편 민준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던 문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저녁 7시 민준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보, 나왔어. 응, 고생했어. 저녁 먹을까? 지은이 일어서려 하자 민준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잠깐만, 여보. 먼저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본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과 시어머니 사이의 문제를 눈치챈 것일까? 무슨 일이야? 어제 여보가 물어본 그 질문 말이야.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를 해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잖아.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그냥 궁금해서. 아니야, 여보. 나도 바보가 아니야. 며칠 전부터 여보 상태가 이상했거든. 밤에 잠 못 이루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민준이 지은 옆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어. 엄마도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어. 그냥 지은이와 중요한 대화를 나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만 하시더라고.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한테 말해줘.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는 부부잖아.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지은은 한참 동안 고민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지. 하지만 민주는 분명히 경찰에 신고하자고 할 것이다. 어제 그가 보여준 단호한 태도를 생각하면 확실했다. 민준 씨, 만약에 말이야.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만약에 어머니가 예전에 실수를 하셨다면 아주 큰 실수를 말이야. 어떤 실수? 그냥 가정에서 말해보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면 미안하지만 나는 법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 설령 그 사람이 어머니라도 응,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하는 거 아닐까? 지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더욱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뭐?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이 20년 동안 고통받아 왔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민주는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심각성을 깨달았다. 여보, 이거 가정이 아니지? 정말로 엄마가 뭔가 하신 거야?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예리한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응, 그래.
무슨 일인데?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20년 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와 시어머니의 관계, 시아버지와의 불륜,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고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주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그럼 엄마가 장모님의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그리고 도망쳤다고? 응. 법적으로는 현장 이탈이고 도의적으로는.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도 이 상황의 복잡함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래서 여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구나.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평소 같으면 TV 소리나 요리하는 소리로 가득했을 저녁 시간이 고요하기만 했다. 민준 씨,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정말로. 지은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 있게 대답했는데 막상 우리 가족 일이 되고 보니 쉽지 않네. 그치?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야. 하지만 여보, 우리가 이것을 덮고 간다면 장모님의 영혼은 언제 편히 쉴 수 있을까? 민준의 말에 지은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남편도 확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내일, 내일 결정할게. 지은이 힘들게 말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여보를 지지할게. 우리는 부부니까. 민준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그날 밤 지은은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엄마의 유품함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 은색 목걸이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의 우정과 배신의 상징이었다니. 엄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물었지만 여전히 답은 들리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댁으로 갈게요. 민준 씨도 함께 갈 예정입니다. 곧 답장이 왔다. 알겠다. 기다리고 있을게. 민주는 아침 내내 조용했다. 어젯밤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다. 평소 같으면 주말 아침에는 TV를 보거나 음악을 틀어놓았을 텐데 오늘은 집안이 고요하기만 했다. 준비됐어? 오후 2시 지은이 민준에게 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일기장과 목걸이, 그리고 자신이 정리한 모든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응, 가자. 시어머니의 집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지하철 안에서도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에 반가운 인사 대신 조심스럽고 어색한 미소만이 있었다. 들어와라. 차 끓였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민준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이한테서 다 들었지? 네, 엄마. 들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호칭도 어색하게 들렸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시어머니의 질문에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입니다. 20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게. 지은은 가방에서 엄마의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몇 페이지를 펼쳐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엄마 일기예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20년 전 친구의 글씨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미안해, 내 친구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를 읽었다. 엄마도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니를 배신해서 미안해하면서도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괴로워하셨어요. 지은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격하게 울었다. 미영아, 미영아.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어머니, 지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민준이 동시에 지은을 바라보았다. 엄마 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어머니도 엄마도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지은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야겠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이 목걸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건 내 엄마 거야. 내가 미영이한테 선물한 건데 이제는 내가 가져야 해. 아니요. 엄마는 이 목걸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려고 그날 밤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일기에 나와 있어요. 수자에게 목걸이를 돌려줘야겠다.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지은이 목걸이를 시어머니의 손에 올려주었다. 그리고 지은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어머니가 직접 엄마 묘소에 가서 사죄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매년 엄마 기일에는 함께 가요. 평생?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꼭 그럴게.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 거실에는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지만 그 속에서 작은 화해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20년 만에 드러난 진실 앞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용서와 속죄를 시작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집을 나서며 지은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무언가 큰 짐을 덜어낸 듯 홀가분하면서도 동시에 공허한 느낌이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해결되었지만 그 대신 새로운 복잡함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뭘?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한 거.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엄마도 이 방법을 원하셨을 거야. 그날 밤 지은은 엄마의 유품함을 정리하며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이제 그 사진이 다르게 보였다. 단순한 행복한 추억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이 얽힌 순간의 기록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나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어.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지은은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민준이가 모셔다 준다고 해. 너는 괜찮니?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텐데.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전해졌다. 지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해요. 병원 검사 결과는 심각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했다. 집에서 쉴게. 병원은 싫어. 지은은 매일 시어머니를 돌보러 갔다.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말상대가 되어드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예전과는 달리 시어머니와의 시간이 편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너 나한테 억지로 잘해주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나를 따랐는데 요즘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아서.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의 지적이 맞았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용서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어색함과 거리감이 존재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나를 보면 뭐가 떠오르니? 시어머니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아요.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다는 생각이. 시어머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하다. 어머니가 미안해하실 일은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도 노력해 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지은아, 나 정말 무서워. 너를 잃을까봐 무서워. 어머니, 2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 내가 없으면 나는 정말 혼자가 돼. 시어머니의 절절한 고백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도 시어머니 없는 삶을 상상해 보았다. 지난 2년 동안 받았던 사랑, 함께 나눈 일상들, 엄마처럼 느꼈던 그 따뜻함들. 어머니, 제가 어디 가겠어요. 지은이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나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거지?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거실의 벽시계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사랑과 원망, 용서와 거리감, 그리움과 현실이 뒤섞인 채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어머니, 내일 엄마 묘소에 같이 가요. 지은이 제안했다. 정말로? 네. 어머니도 엄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겠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그것은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과 시어머니는 함께 엄마의 묘소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둘 다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전 기억들을 되짚고 있는 것 같았고, 지은은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천안에 있는 추모공원에 도착했을 때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다. 엄마의 묘비 앞에 서자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미영아. 마침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와서 사과하러 왔어. 지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 자신에게 엄마였던 사람이 진짜 엄마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 그날 밤 내가 너를 구해줬어야 했는데, 너한테 화를 낼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내가 죽고 나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매일 밤 내가 꿈에 나와서 왜 날 버렸냐고 물었거든. 나는 정말 답을 할 수가 없었어. 지은이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야, 지은아. 나는 내 엄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시어머니가 묘비에 손을 대며 계속 말했다. 미영아, 너희 딸 정말 예쁘게 컸어. 너를 많이 닮았더라. 착하고 순수하고 너처럼 사랑스러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지은이를 돌봤어. 너한테 못했던 걸 지은이한테 해주면서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 진심으로. 시어머니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영아, 내 딸은 날 용서해줬어.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대신 너를 같이 보자고 했어. 정말 내 딸답더라. 너처럼 마음이 넓고 따뜻해. 한동안 무덤 앞에서 세 사람 사이에 고요함이 흘렀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20년 만에 만난 자리였다. 엄마,
지은이 처음으로 무덤에 대고 말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좋은 남편도 만났고, 어머니. 아니, 수자 어머니가 저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지은이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친구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일에 얽힌 죄책감까지.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놀란 듯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이 다시 무덤을 향해 말했다. 엄마, 앞으로 매년 이날에 저희가 함께 와서 엄마를 만날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은이 주머니에서 저번에 받지 않았던 그 은색 목걸이를 꺼냈다. 이건 엄마와 어머니의 우정의 상징이었죠. 이제 다시 어머니가 가져가세요. 그리고 두 분의 우정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드릴게요. 지은아,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를 보면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목걸이를 받아들고는 그것을 다시 지은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건 이제 내 거야. 내 엄마와 내 우정의 징표이자 너와 나 사이의 새로운 약속의 증거로 말이야. 지은이 목걸이를 만지며 웃었다. 이제 그 목걸이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자, 이제 일어나요.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가요. 두 사람이 일어서서 묘비에 깊이 절했다. 엄마, 안녕히 계세요. 내년에 또 올게요. 미영아,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추모공원을 나서며 지은은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의 묘소가 가을 햇살에 따뜻하게 비춰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엄마가 정말 편안히 쉬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응, 그래. 우리 함께 잘해보자. 시어머니와 지은은 손을 잡고 걸었다. 20년 전에 비극이 만들어낸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선택의 기로에서 지은이 택한 것은 복수가 아닌 용서, 파괴가 아닌 치유였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얘기는 진실과 용서가 얼마나 깊고 큰 힘을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복수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때로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진심 어린 속죄가 더 큰 치유와 화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의 갈등을 보며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사랑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사람 사이의 사랑, 신뢰,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삶에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상처와 배신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이해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힘이 아닐까요? 지은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상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인간다움을 지키는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용서와 사랑의 힘을 믿어야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